아동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중범죄자가 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던 도중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 여성이 무장 강도에게 수십만 달러의 금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강도범이 여성을 미행해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사람의 발목을 위주로 무는 이집트 순모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유명 호텔에서 수십 명이 집단 이질균에 감염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증오 범죄가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방문해 초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를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미국 의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떠들썩했던 첫 방문 때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는 당내 강경파를 의식했는지 공화당 소속 메카시 하원 의장은 젤렌스키를 공개적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하원 지도부를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 젤렌스키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거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I can't share with media all the details, but I think we had very strong dialogue with senators. 반면 메카시 의장은 반대파를 설득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의 승리 전략이 무엇인지 정보를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direct, I thought it was productive. I raised issues with them. We're very concerned about accountability. 이 만남이 유효했는지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에 대한 당내 반대가 크지는 않다면서 의회가 240억 달러, 우리 돈 32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백악관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These capabilities will help Ukraine harden its defenses ahead of what is likely to be a tough winter, filled with renewed Russian attacks on Ukrainian critical infrastructure.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은 내년 미국 대선 판세와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을 들이는 바이든이 아니라 별 관심이 없는 트럼프의 당선을 바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중범죄자가 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던 중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병원 로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좌우를 한 번씩 살피고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한 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중범죄자가 하루 만에 경찰의 감시를 피해 탈출했습니다. 도주한 범인은 지난 1996년과 2007년 아동 성추행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45살 토미 웨인 보이드로 확인됐습니다. Left the grounds at around 4 a.m. and at that point we started bringing in resources. At this point we're working with our state, local and federal partners to make sure that we apprehend this suspect. 특히 범인은 중범죄자로 3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이드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this suspect is a dangerous person, but we brought in the resources needed that if anybody sees this suspect, call 911, let us know his location, but do not approach the suspect. At this point, we have our flight operations, we have our special response unit, our K9 units. 당국은
키 5피트 7인치에 145파운드 체격의 보이드를 목격할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선 종신형을 선고받고 탈옥한 한 남성이 2주간 도주 행각을 벌여오다 체포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인타운 인근 행콕팍 지역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강도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저녁 8시 35분쯤 윌셔 블러버드 인근의 한 콘도 CCTV에 무장한 강도가 한 차량을 따라 주차장에 몰래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간 강도범은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을 기다렸다 순간적으로 총을 겨누며 여성을 위협했고 그 자리에서 현금과 보석 등 총 1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The incident occurred on 9/7, and that was on McCadden and Wilshire, and it was at 8:35 p.m. At 8:35 p.m., we have a suspect, male black, took items. A robbery report was taken, and there were no arrests. 경찰은 용의자가 사전에 이 여성이 주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가게에서부터 여성을 뒤따라 미행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남성 2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곧바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의 여파로 올해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모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해충 통제 기구는 보통 이맘때 모기 개체수의 감소세를 보였던 캘리포니아주가 오히려 모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목을 심하게 무는 것으로 알려진 침입성 모기인 이집트 순모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9월에만 5년 평균 7배가 넘는 수치인 28마리의 암컷 순모기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순모기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바이러스는 물론 지카, 치쿤구니아와 같은 황열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모기가 급증한 이유는 전례 없는 폭우로 곳곳에서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모기들은 극소량의 물에서도 알을 낳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양동이나 화분, 수영장 등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치우고 필요에 따라 방충제와 구멍난 방충망을 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유명 호텔에서 수십 명이 식중독에 걸려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LA 다운타운의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에서 열렸던 한 노조 회의에 참석했던 32명이 이질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3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32명이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이들 중 6명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질균은 미국에서 매년 50만여 명 가까이 감염되는 일반적인 내장 질환으로 설사와 복부 경련 그리고 어지러움과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이질균은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 이질균에 걸린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먹을 경우에도 감염이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여성 환자는 3일 동안 음식을 제공한 보나벤처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질균은 매년 미국에서 50만 건의 감염 사례와 6천여 건의 입원 그리고 40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신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증오범죄 발생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67% 증가한 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보고된 증오범죄 가운데 53%는 인종 문제가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종별로는 흑인 피해자가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증오범죄 가운데
32%는 종교적인 이유가 범죄의 동기가 됐으며 종교 문제는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가 43%로 제일 높았고 이어 교회 관련 혐오가 3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나 캠퍼스에서는 지난해 증오 범죄가 전년 대비 1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오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증오 범죄 피해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증오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조지아주 둘루스의 한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로 한인을 포함해 1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귀넷 경찰국은 둘루스 지역의 로열 플러스 그릴 앤 바를 급습해 고객 13명과 직원 5명 등 18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고객 가운데는 30대 한인 이현기 씨도 포함됐으며 당시 현장에 없었던 한인 식당 업주 마이클 김 씨는 경찰에 수배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장에서 $5만 현금과 게임 용품 등 증거물들을 압수했습니다. 한편 불법 도박이 열린 식당은 평소 한인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브롱크스 어린이집에서 유아 한 명이 펜타닐에 노출돼 숨진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사건이 발생한 브롱크스의 어린이집 바닥에서 10kg에 달하는 펜타닐과 마약 관련 도구 등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인 36살 여성 그레이 멘데즈와 멘데즈 남편의 사촌인 41살 남성 칼리스토 브리토를 살인 혐의와 불법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멘데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4명의 어린이가 낮잠을 자다 바닥에 숨겨놨던 펜타닐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구조대가 응급 조치를 실시했지만 1살 남아인 니콜라스 도미니치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범인 3번째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가 또다시 뜨거운 커피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노년의 여성으로 알려진 메이블 차일드리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다 컵 뚜껑이 열려 커피가 쏟아지면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 측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일드리스의 변호인 측은 소장을 통해 커피가 쏟아졌을 당시 맥도날드 직원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맥도날드 측은 사고 직후 직원과 경영진이 해당 고객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현재 법적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지난 1992년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커피가 비합리적으로 너무 뜨겁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심원단이 받아들이면서 수십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미군 수십여 명이 한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5월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와 KC 기지에서 액상 대마초가 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인과 필리핀 국적자 2명을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체포하고 17명의 미군과 한국인 3명 등 20여 명을 검찰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4살의 미군 병사 1명이 미국에서 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반입하고 이를 미군과 필리핀, 한국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포 현장에서 11온스에 달하는 합성 액상 대마와 27개의 전자담배, 13,000여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로 이송된 미군 병사들은 한국 당국과 미 육군 형사수사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의 투약, 소지, 매매 등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 여부와 전공에 따른 평균 소득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과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5살에서 64살의 대학 졸업자의 중간 소득은 74,154달러로 조사됐으며 고등학교 학위만 있는 25살 이상의 연평균 소득은 44,4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학 졸업자 중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한 전공은 평균 소득이 10만 6,736달러인 엔지니어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컴퓨터와 수학 그리고 통계학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전공은 시각과 공연예술 전공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5만 5천 달러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일부 대학 졸업생들은 대학교 학위가 있어도 학생들이 부채를 수년 동안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학위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큰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 병상에서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결국 당내 이탈표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부를 가른 건 단 2표였습니다. 투표 직전까지 안개 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과반을 간신히 넘어 가결됐습니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외에도 민주당 등 야권 의원 최소 29명이 이탈해 가결을 써낸 걸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만큼 투표 직전까지 기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단상에 오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구속시키려 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하나하나 열거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설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후신입니다. 법무장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 박빙의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충격 속에 아무 말 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결 투표를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예상 밖 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논의의 결과는 박광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의 총사퇴였습니다.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다 돼서야 마무리된 의원총회 내내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왔고 한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겠다며 회의장에서 뛰쳐나오는 등 갈등은 이미 표면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가결 투표를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징계를 고려.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새 원내지도부를 뽑는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정기국회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대응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소 29명에서 39명으로 추정되는 이탈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지면서 당내 계파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달아나다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해 붙잡은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쫓아와 무서워서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난입한 뒤 차량 19대를 부수며 체포된 20대 음주운전자. 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고 주차장에서 난동 부리신 거예요? 그 차량 난동 부리면서 이러면 일 더 커지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9일 밤 11시 반쯤 경기 안산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km가량 도주하다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선 남성은 5개 층을 오가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기둥은 물론 주민들 차량 17대와 가로막은 경찰차 2대를 닥치는 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이 3단봉을 꺼내 쫓아갔지만 무시하고 계속 난동을 벌이는 통에 오피스텔 주민들까지 모여든 상황. 결국 경찰은 차바퀴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공포탄 외에도 실탄 3발씩 총 6발을 발사하고 나서야 차량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3단봉으로 차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가까스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경찰이 쫓아와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2년 전 인천 남동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한 남성이 아래층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관 2명이 칼부림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이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경찰관과 대화하던 남성이 황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위층 남자의 흉기에 찔린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장에 있다가 내려온 또 다른 경찰관. 남성과 대화하던 경찰관도 현장에 가는 대신 건물 밖으로 향합니다. 그새 공동현관은 잠겨버렸습니다. 권총과 3단봉을 갖고도 문을 깨는 등 강제 진입을 시도하지 않던 이들은 결국 남편이 범인을 제압하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21년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을 벗어나 해임되고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박전 경위와 김전 순경입니다. 이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50살 여성은 망상에 빠진 위층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번 찔려 크게 다쳤고 다른 가족들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뢰 저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용 1년이 안 돼 교육생 신분이던 김모 순경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20년 차 박모 경위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당시 인천경찰청장까지 책임지고 사퇴했지만 둘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했다가 지난 7월 기각됐고 이번 재판에선 유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두 번 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찰은 꼭 구속을 시켜서 그 진짜 성실히 일하는 그 경찰들의 본보기가 돼야. 가해자 이모 씨는 지난 1월 징역 2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미국에서 한 운전자가 구글 지도의 길 안내대로 따라가다가 붕괴돼 방치된 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가족이 구글에 사망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붕괴한 다리에서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운전자는 두 아이 아버지인 필립 팩슨 씨로 막내딸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숨졌습니다. 다리는 붕괴된 채 9년이나 방치되어 있었고요. 다리 주변엔 붕괴 사실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차단막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은 구글이 다리 붕괴 사실을 지도 안내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인근 주민들이 구글에 다리 붕괴 사실을 신고했던 이메일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동물원을 연상하게 하는 시설에 수영장까지 갖춘 이곳은 놀랍게도 남미 베네수엘라 북쪽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현지의 한 폭력 조직이 여러 해 동안 교도소를 장악하면서 수감자들은 내부 클럽과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가족까지 불러 함께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당국이 교도소에 군인 10,000여 명을 투입해 폭력 조직원들을 제압했는데요. 폭력 조직원 가족들은 교도소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울부짖으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수감자 6,000여 명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전기가 미국에서 출간 첫 주 9만 부 넘게 팔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올해 종이책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등 부진한 상황에서 머스크의 전기의 인기는 그만큼 머스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1년 출간된 스티브 잡스 전기가 출간 첫 주 38만 부 넘게 팔린 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는 올해 44살 남성 앤서니 산체스인데요. 지난 1996년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1살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혐의입니다. 당시 사건은 1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지만 수사관들이 피해자 옷에서 뒤늦게 범인 DNA를 확보하면서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산체스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DNA의 가능성은 94조분의 1에 불과하다고 수사관들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산체스는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면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여성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 복장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히잡 거부 등 복장 위반 여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 법안은 히잡 의문사 일주기 이후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처리됐는데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이란 당국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우리 돈 최대 90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이란 여성과 소녀들을 완전히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극단적 성차별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현지 시간 19일 20대 여성이 자신이 가정부로 일하던 집에서 2살 아이를 납치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이의 몸값으로 우리 돈 8,300만 원 상당을 요구해 1,900만 원 상당을 받아냈지만 아이는 납치 하루 만에 베트남 북부의 한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베트남 공안 당국은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걸로 보이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술 잘 먹는 걸 채용 조건으로 내걸어 구인 목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입니다. 고기와 술을 잘 먹는 2명을 구한다며 비용도 내주겠다고 적어놨는데요. 하루 3시간 총 이틀 근무에 밥값, 술값도 내주는데 시간당 3만 원이면 나쁜 조건은 아니죠. 그런데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조건은 뭘까요? 누리꾼들도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경쟁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하려는 업주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일부러 영업 정지 조치를 받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음주 적발 시 영업주만 처벌하다 보니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 작은 마을엔 해마다 명절 때면 익명의 한 기부천사의 온정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회인면 행정복지센터 앞이고요. 이 상자들 보이시죠? 마른 멸치가 든 상자가 138개나 쌓여 있고요. 평지에는 지역을 위해 애쓰는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환경 보전을 당부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부자는 지난 2020년 추석 때부터 멸치와 김 상자들을 해마다 놓고 갔고요. 회인면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된 물품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누리꾼들은 각박한 세상 한가위만이라도 이런 따뜻한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며 흐뭇해했습니다. K푸드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한 해외 미식 여행 전문 매체가 우리 닭갈비를 세계 최고의 볶음 요리 2위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커다란 불판에 새빨간 닭갈비와 치즈가 눈길을 사로잡죠. 매콤 달달한 닭갈비와 치즈 맛의 조화에 감탄하고 이 쌈까지 야무지게 싸서 먹습니다. 요즘 각종 동영상 채널과 SNS에선 닭갈비를 콕 집어 한국에 살고 싶을 정도로 맛있다고 소개하는 외국인들의 먹방이 끊이지 않는데요. 불가리아에 있는 세계 음식 전문 웹사이트 테이스트 아틀라스는 음식 리뷰 2,300건을 기반으로 발표한 올해 최고 볶음 요리에 한국 닭갈비를 2위로 선정했고요. 커다란 무쇠에 갖가지 재료를 넣고 즉석해서 먹는 풍경을 이색 요소로 꼽았는데요. 누리꾼들은 한국 음식의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점 꼭 명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손으로 무언가를 짚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한 뒤 돼지 껍질을 먹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라며 식사 전 이슬람식 기도를 올린 뒤 돼지고기 껍질을 들고 있는 지난 3월 영상인데요. 수백만 건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한편으론 이슬람 교도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먹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해당 여성에게 신성 모독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 원을 선고했고요. 특정 종교와 집단의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이 다분하다고 본 건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종교의 다양성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비난과 돼지 껍질 먹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